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결혼 몇 년 차까지를 새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말까지는 새댁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요. 요즘 결혼하는 청년이 그렇게 잘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막상 해보니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마 저도 남편도 둘 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결혼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진 걸 보면 남편은 잘 만났다 싶어요. 저희 남편은 젊은 한의사인데 그전엔 불같은 사랑만 해보던 저는 남편과 연애한 뒤로 이렇게 편안하고 잔잔한 사랑도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3살밖에 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늘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고 저도 남편을 만나면서 그런 남편의 차분한 모습을 담게 되었답니다. 남들은 제가 한의사를 만난다고 하면 와 하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가정의학과 의사셨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감흥은 없어요. 아빠도 남편도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 장사가 메인이고 수입도 평균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남편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크게 사치를 부리진 않아서 큰 이벤트도 없이 평화롭게 지난 1년 남짓을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가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는 요즘 같은 생활을 얻기까지 몇 번이나 전쟁 같은 일들을 마주해야 했고 사실 지금의 평화도 영원한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가족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늘 코앞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댁 집안 최고의 애물단지인 시누이랍니다. 시누이는 남편과는 14살 차이 나는 돌싱으로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내미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 따위야 흠도 아니지만 시누이를 보면 왜 전 남편이 이혼을 했는지 너무나 알 것 같았어요. 시누이의 개념 없고 뻔뻔한 언행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을 간 게 뻔했죠. 시누이는 입만 열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피해자라는 양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자신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걸 강조했죠. 그리고 그 진상짓을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제일 심하게 저지르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시간과 장소, 같이 있는 외부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본인이 내킬 때마다 가정사를 들먹이며 가족들 흉을 봤어요. 교양도 개념도 없는 시누이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시어머니였죠. 내가 15살 그 어린 나이부터 쟤를 업어 키우느라 키도 못 크고 허리도 삐뚤어진 거야. 한참 공부할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애만 봤다니까? 그래 알았어 누나. 고마운데 상 차리는 거 안 도와줄 거면 좀 비킬래? 전 남편 그 개자식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하늘의 별이라도 떠다 줄 것처럼 굴더니 말이야. 결혼하자마자 어쩜 그렇게 돌변했는지 몰라. 남자란 것들은 하여간 믿을 수 없는 종족들이야. 딸, 너도 남자들이 하는 말 다 고지고대로 믿지 말어. 다 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애한테 벌써부터 좋은 거 가르친다. 으이그, 창신이 말 못 들었어? 좀 나와. 거들 거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이게 다 엄마 때문인데. 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나를 자라게 해놓고 말이야. 내가 원래 우리 아빠 있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엄마 들어와. 우리는 방에서 먹자. 빨리 들어와. 그래. 얼굴 보고 인사했으면
넌 이제 소민이랑 들어가라. 소민이 엄마랑 얼른 들어가 있어.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손님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자기 인생 하소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조카가 눈치를 다 보고 제 엄마를 방으로 끌고 갔을 정도였죠. 사실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상식적인 인간 같았어요. 신우이가 제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못 볼 꼴을 보여 미안하다며 멋쩍게 사과를 하셨고 그날은 저희 셋만 거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 능력 되는 대로 지원해 주겠으니 명절에 시댁에 찾아올 필요도 없고 평소에도 굳이 자주 연락할 거 없다며 먼저 선을 딱 그으셨죠. 제가 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요. 품속에서 작은 금가락지 하나만 제게 넘기시면서 예단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의 애비랑 결혼할 때 맞췄던 반지다. 예물로 주기엔 영 시원치가 않지?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금이 얼마나 귀한데요. 저희도 약소하게라도. 아니야.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다. 어차피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하고 출가 외이는 건 똑같아. 나야 결혼을 2번이나 했으니 다 낡은 가락지 주는 거야 일도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세댁한테 뭘 또 받니? 별것 아니니? 이것만 받고 예물 예단 전부 끝이야 끝. 이런 거 저런 거 할 돈 있으면 너희 신혼집에나 더 쓰렴. 시어머니는 그렇게 두 손을 휘휘 저으며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여기서 끝내자셨고 자리도 빨리 끝내셨어요.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시니 그래도 눈짓껏 작은 거라도 해드려야 하나 싶었던 마음도 사라졌죠. 오히려 더 불편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진심이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말려서 저는 결국 정말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합의를 보셨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세대들은 부모가 개입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셨는데 살펴보면 당신이 더 남의 개입을 싫어하시는 듯 했죠. 아니, 애초에 가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기보다는 애인분이랑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그 연세에도 이성교제를 그렇게 활발히 할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이상한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 연세에 배우자가 없으면 이성교제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이라면 시집갈 집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정에 매여있지도 않으시고 쿨하신데 고부 갈등이 생길 일이 있나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효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선물을 꼭 한 꾸러미씩 주곤 하셨어요. 아가, 너 드레스 오프숄더라고 했지? 네, 어머님. 자, 이거랑 이거 가져가거라. 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목주름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미백 크림이다. 이번에 우리 그이가 백화점에서 사준 건데 몇 개 샀으니 이거는 네가 쓰거라. 여기 이것도. 세상에, 이거 다 설화수잖아요, 어머님. 어차피 너무 많아도 유통기한 내에 못 써. 너도 식 올리기 전에 관리해야지. 감사해요, 어머님. 나 때야 신부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했지만 요즘은 아니잖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꾸미겠어. 액세서리 같은 거 고를 때도 금액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시어머니는 쿨하신 듯 하면서도 또 섬세하게 절 챙겨주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시어머니는 가정에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도 정은 참 많은 분이셨어요. 일부러 말을 짧게 하시고 웬만하면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하셨지만 그게 다 마음으로는 저를 살뜰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거라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전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았어요. 참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누이의 존재였어요. 처음 시댁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잠깐 차 마실 때만 보고 이후로는 상견례 때도 보지 않았으니 시누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영향을 끼쳐봤자 얼마나 끼치겠냐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누이가 어느 정도까지 제정신이 아닌지도 잘 몰랐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라 누구도 몰랐던 일이긴 합니다.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것 자체가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던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여보세요? 올케. 지금 어디야? 네? 누구신데요? 참나. 올케한테 올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뭐 하냐니까? 회사죠. 사무실이에요. 창신 씨 누나분이세요? 아, 그래. 뻔한 걸 왜 자꾸 물어. 어디냐니까. 사무실이라고만 말하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세요? 아, 어딘지 빨리 말하라니까? 시누이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제 위치만 물어봤어요. 저는 일부러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제 사무실이랑 정반대에 위치한 빌딩을 이야기했고 시누이는 퇴근하고 보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마침 퇴근이 30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면 위치를 잘못 알려준 걸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다가 30분이 훌쩍 가버렸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죠. 당장 회사 앞으로 나오라는 시누이의 닭다리였어요. 결국 저는 거짓말로 알려준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로비에 있는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건물 1층에는 마침 대형 카페가 있었는데 시누이는 한치 고민 없이 저를 그 카페 안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처음엔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 정신도 없고 시누이를 단둘이서 보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도 했었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턱짓을 해가며 계산하라고 하거나 반말을 내뱉고 허락도 없이 남의 음료를 먼저 한 입 마시는 등 기본적인 예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여자의 태도에 긴장이 탁 풀렸어요. 그 여자는 제가 냅킨을 가져오는 걸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 마디부터 아주 개념 밥 말아먹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자는 외모도 실력인데 넌 아직 유부녀도 아닌데 벌써 유부녀처럼 하고 다니면 어쩌니? 외모부터 점수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 말을 하는 본인이야말로 싸구려 꽃무늬 셔츠와 진분홍 바지 사이로 뱃살이 비집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시작으로 시누이는 촌스러운 시뻘건 루즈를 바른 채로 한참이나 제 외모를 평가해대기 시작했어요. 머릿결이 푸석하니 피부가 거무튀튀하니 눈이 짝짝이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트집을 잡는데 솔직히 본인이 훨씬 살찌고 관리가 안 돼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꼴이 우습기만 했어요. 솔직히 우리 창신이가 어디 내놓으라 하는 귀한 집 딸한테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1등 신랑감인데 말이야. 내가 개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등골 빠졌는지 몰라. 너 그거 알아야 돼. 아, 예. 근데 넌 이렇게 기본적인 치장 하나도 없이 길바닥에 다니고 말이야. 동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됐다. 그래. 너 여기서 뭐하니? 네? 무슨 일 하냐고. 아,
그냥 직장인인데요. 일반 사무직이라서. 아, 답답해. 똑같은 말 여러 번 물어보게 하지 말고. 너는 네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니? 그러면서 의사 사모님씩이나 되려고 해? 엔터 회사 다니고요.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엔터? 엔터? 무슨 엔터? 그런 거면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엔터인데? 빨리 말해봐. 신우이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야단 법석을 떨며 절 추궁했고 전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름을 대하했어요. 신우이는 회사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왕방울마랑에 커지며 어머, 어머, 어머를 연발했죠.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아이돌 있는 회사잖아. 그럼 너 맨날 그 아이돌 보겠다? 근데 그 엔터 회사는 이 건물이 아니지 않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일반 직원이 소속 연예인을 볼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다른 거예요. 전 여기서 일하면서 한 번도 연예인 본 적 없어요. 그치만 노력하면 볼 수는 있잖아, 직원인데. 일반인이랑 어디 갔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애가 좋아한다는 멤버 사인이라도 좀 받아와라. 아니다. 우리 애를 데리고 여기로 다시 올 테니까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줘. 안 돼요. 회사 안에서도 그런 일 했다가 걸리면 저 엄청 혼나거나 쫓겨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안 걸리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콘서트 티켓이라도 좀 몇 장 얻어다 주던가. 그건 횡령이잖아요. 전 그냥 직원일 뿐이라니까요. 그럼 굿즈라도 가지고 와. 너는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겠다는 애가 입만 열면 안 돼요 소리만. 지금 네 주제 파악이 안 돼?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삐대니 삐대기에.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애초에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실례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뭐라고? 야, 부탁은 너랑 내가 동등한 관계여야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좋은 말로 대해주니까 아주 네가 나랑 동급인 줄 아는구나. 창신이 걔 내가 키운 거야.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네 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거면 그냥 일어날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가족 부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상대가 누구든 제가 선 넘는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그건 부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때를 쓰는 건데 계속 상대해줄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길길이 화를 내는 신우이를 내버려 두고 카페 안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당장에라도 쫓아올 기세인 신우이한테 잡힐까봐 재빨리 아무 버스나 타버렸죠. 버스는 저희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고 덕분에 저는 한참이나 빙 돌아서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이 퇴근을 잘 했는지 평소처럼 안부 연락을 해오길래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나중에 밤늦게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듭 사과했어요. 아마 그 사이 신우이한테 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니 저는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 주었어요. 그렇게 모든 갈등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 신우이는 엄청나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당장 저와 헤어지라고 남편에게 난리를 쳤다고 해요. 남편이 저에게는 하나도 티를 내지 않아서 저는 까맣게 몰랐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와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기 위해 시댁에 잠깐 들렀을 때 전부 듣게 되었죠. 그날도 집에 있던 신우이는 절 보자마자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동생 잡아먹을 년이라며 막말을 해댔는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말릴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네 결혼이냐? 왜 자꾸 네가 난리야? 얼른 들어가지 못해? 내가 창신이를 어떻게 한의사 되기까지 키웠는데 저딴 년이 홀라당 가져가라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시애미는 난데 왜 네가 시집살이를 못 시켜서 난리냐고. 아주 옛날 우리 시엄마보다 네가 더 악독해 이거사.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며느리 쫓아내려고 작정했어? 너 얘네 결혼하고 나서도, 아니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꼬장 피울 생각 말어. 엄마가 시집살이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래.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느라 바빴지. 창신이 키운 건 나야. 당연히 키움값 돌려받아야 하는 것도 나니까 하는 말 아니야. 신우이는 시어머니한테 억하심정이 쌓인 듯 악을 써댔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정에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았으나 그게 자신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빠진 이유이며 결혼도 잘못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까지 시어머니의 잘못이라는 신우이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너무 비약된 주장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친부와 사별 후에 남편의 친부를 만난 거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도저히 진정하지 않자 저를 얼른 데리고 나와버리시며 못 볼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이런 꼴을 보여 미안하구나. 창신이랑 결혼하면 절대 시댁으로 부르지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내가 책임지고 제가 너 못 괴롭히게 막아줄 테니. 그 전까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솔직히 이때부터는 저도 선뜻 알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엔 저도 몇 날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결혼 준비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해놓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 혼자서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하지만 전 끝내 모진 마음을 먹지 못하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곧바로 파혼을 했겠지만 남편의 문제도 아닌데 헤어짐을 결심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도 지금처럼 익명의 힘을 빌려 인터넷에 고민 상담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당시엔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죠. 제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라도 헤어지던지 정 못 헤어지겠으면 어느 정도 굽히고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남편과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한 저는 계속 무시하던 신우이의 연락을 한두 번 받아주었고 댓글에 좋은 대로 몇 번은 신우이의 갑질을 받아주었습니다. 자기 딸내미 생일이니 케이크를 사오라는 말에 무려 6만 원짜리 케이크도 사다 주고 집에 꽃게를 2박스 주문했으니 손질해 놓으라는 말에 큰맘 먹고 꽃게도 손질해 주었죠. 일부러 제일 비싼 케이크, 제일 손질 어려운 게를 과제로 내던지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키는 것 중에 세세 하나는 해주니 조금 태도가 누그러지나 싶었어요. 어이 올케, 지금 집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와서 나랑 소민이 방 좀 정리 좀 해. 아니다, 하는 김에 그냥 집 청소를 좀 해놔야겠다. 먼지가 너무 굴러다녀서 말이야.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도 해놔. 지금요? 아 그래, 말 좀 2번 시키지 좀 말아라. 애가 띨띨한 건지 친구도 여름 친구로 좀 바꿔놓고. 하루는 또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시댁 집안 청소도 해놓고 여름 친구로 바꿔놓으라고 떽떽거리더니 자기 할 말 끝나니까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예의가 없고 제 멋대로이긴 해도 놀랍게도 이 정도만 하고 끝난 게 얌전해진 상태였죠. 그날 쉬는 건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쉬고 있었으니 저는 군소리 없이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신우이와 조카가 사는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킨 일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에 별 생각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옷장과 책상 사이 틈에 웬 종이 봉투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중요한 서류 같아 꺼내보니 그건 다름 아닌 오래된 신우이의 이혼 서류였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신우이가 늘 말버릇처럼 남자 잘못 만나 이혼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건 바로 신우이의 외도 증거들과 오히려 전 남편이 외도를 문제 삼아 이혼 소장을 날린 내용이었습니다. 여지껏 자신이 피해자인 척 굴며 온갖 추태를 부렸던 신우이가 사실은 가해자였다니 저도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그 시기는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괜히 이 사실을 드러내서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당장 알게 된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뚜렷한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적당한 시점에 다른 가족들 놀라지 않게 알려주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서류를 책상 서랍 맨 안쪽에 얌전히 넣어놓았답니다. 그 덕분인지 큰 이슈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시댁도 저희 친정집도 모두 경기도에 있지만 저랑 남편은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래도 시댁과 친정집을 차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제 직장과 남편의 병원을 가기에 교통편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동네 자체가 교통편이 좋은 곳이다 보니 처음부터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기로 한 것이었죠. 지역을 정해놓고 집을 구하다 보니 신혼집에 들어갈 날짜와 제가 자취하던 집의 계약 종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애매하게 시 끝나고 한 달 뒤에나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단 급한 대로 안방만 전부 청소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끝낸 뒤 이후에 짐 정리와 인테리어는 천천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 주말마다 조금씩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상황이 이러해서 집들이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미리 얘기도 해놓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던 기간에 아주 기가 막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간 지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죠. 남편은 퇴근 후에 테니스 동호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바로 집에 오지 않았고 저만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분명 아무도 없이 컴컴해야 할 집에 불이 훤하게 커져 있고 신발장에는 낯선 신발들이 있는 거예요. 순간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방에서 신우이가 본인 딸이랑 짜장면과 짬뽕을 먹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거실에는 제가 보는 캐리어나 백팩 등 짐 4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저는 어리 빠진 목소리로 물었죠. 이게 다 뭐예요? 여긴 대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엄마가 반찬 가져가 주라고 해서 들렀지. 집 좋다야. 군만두를 집어먹던 조카는 제가 입을 열자 슬그머니 식탁에서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그걸 보고 신우이는 밥 먹다 말고 어딜 가냐며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우적우적 짬뽕을 먹었죠. 반찬은 반찬이고 그럼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전 아무 연락을 받은 게 없는데 남의 집에서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남의 집이라니 창신이 집이 왜 남의 집이야? 얘기했잖아. 반찬 가져다 주러 온 거라고. 그래서 창신이도 비번을 알려준 거고. 근데 너희는 왜 맨날 이런 중요한 얘기는 나만 쏙 빼놓고 하니? 이런 좋은 동네로 이사를 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냐. 반찬 가져다 주신 건 감사해요. 식사 끝나셨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너희 저기 작은 방 하나는 비는 것 같더라. 저희 비는 방 없는데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안 비어. 내가 다 봤는데. 우리 딸내미 지내기 딱 좋은 방이 있더구만. 저 작은 방 우리 소민이 좀 줘.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니 전 순간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목구멍이 턱 막히더군요. 제가 말이 없으니 신우이는 더 당당하게 개소리를 줄줄 늘어놓았죠. 여기가 학군이 좋잖아. 우리 딸이 갈 만한 명문대도 많더만. 쟤도 창신이처럼 명문대 가고 성공하려면 미리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게 맞아. 너 신혼집 잘 구했어. 그건 칭찬해. 애 등교하려면 적어도 7시에는 아침 먹여야 하니까 시간 맞춰서 밥상 차리고, 응? 한 12첩? 그 정도는 해야 애가 영양소 골고루 먹고 내가 잘 돌아갈 거 아니야. 용돈은 달에 200만 줘. 쟤랑 나랑 합쳐서 200이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지? 어차피 난 여기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 우리 딸 영어가 좀 약하거든? 니네가 잘 알아보고 괜찮은 학원 하나만 좀 보내줘. 전학 소속 최대한 빨리 받긴 할 건데 그냥 다음 주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해. 애 적응하려면 주말마다 미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때 깨달은 건 제가 결혼 전에 몇 번 져준 게 신우이를 잠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였어요. 제 실수였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새 식탁에 퍼질러 앉아서 이미 저희 신혼집을 제 집인 양 편안하게 생각하는 신우이를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도 적당히 말해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가게 되었죠.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왜 소민이를 키워요?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하실 거면 이 백은 아가씨가 저희한테 주셔야죠. 얘 봐라. 야, 그럼 내가 딸내미 여태 키우고 네 남편도 키우고 그리고 너한테 용돈까지 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너희도 너희 몫을 분담해야 할 거 아냐. 그게 왜 우리 몫이냐고요. 저희도 집 정리하고 생활 안정화되면 아예 계획 세울 거예요. 아가씨야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책임감 있게 부모 노릇부터 하세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야, 네가 뭔데 부모 노릇 운운하면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니네 부모가 너 그따위로 가르쳤어? 새파랗게 어린 게 아주 어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시끄럽고 하라면 해. 저희 부모님을 언급하며 욕을 하는 신우이에게 저도 그 순간부터는 뇌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개소리하지 말고 당장 짐 챙기고 소민이 챙기고 나가세요. 먹은 거 치우시고요. 30분 안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평생 가족들한테 찍소리도 못 내고 살게 하는 수가 있어요.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개소리? 개소리? 그게 지금 신우이한테 할 소리야? 말씀드렸어요. 30분이라고요. 진짜 그 안에 안 나가시면 각오하세요. 30분이고 나발이고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신우이는 입에 있던 짬뽕을 잔뜩 튀기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한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신우이보다 키가 6cm 정도가 크다 보니 제가 더 빠르게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한번 확 잡아당겼다가 왼쪽으로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발라당 자빠졌죠. 아무리 그래도 무력을 쓰려고 했더니 그 순간 저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우이 말대로 30분이고 나발이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도 연락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지금 신우이가 신혼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제가 정말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곧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때까지 신우이는 제가 본인을 때렸다고
거실 바닥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답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본 시어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릴 정도였죠. 남편은 신우이를 보자마자 무섭게 표정이 굳은 채로 억지로 신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우이가 가져온 짐을 다 현관쪽으로 던져버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그런 남편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발악을 했어요. 상황이 저절로 정리가 되면 굳이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으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가씨가 이혼당한 진짜 이유를요. 이혼을 당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때까지도 악으시던 신우이는 제 말에 갑자기 난동 피우던 걸 뚝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죠. 아가씨가 외도 때문에 이혼당하신 거요. 외도 증거도 수두룩하고 위자료 다 뜯겨서 돈도 집도 없으셔서 어머님 집에서 살게 된 거 말이에요. 그런 주제에 말끝마다 어머님께 막말하고 저한테도 오늘 와서 소민이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학원도 알아서 보내고 다달이 200만 원씩 용돈도 주라고 하면서요. 제 말이 끝나자 집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깔렸어요. 남편은 멍하니 절 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우이를 노려보며 말했죠. 그래서 빚이 그렇게 많았던 거였어? 내가 그 억대 빚 다 갚아줬잖아. 누나가 매형한테 사기당했다며. 나보고 키워준 빚이 어쩌고 갚아라 하면서 정작 누나는 뒤에서 그러고 다녔던 거야? 야, 아니 그건 제 말을 믿어? 지금 내 말보다 전현 말을 더 믿는 거야? 아가씨, 방 책상 맨 밑 서랍에 있는 황토색 봉투 안에 보시면 이혼 소장도 외도 증거도 전부 있어요. 저한테 집 청소해놓으라고 시키셔서 시킨 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누나, 내 와이프한테 뭘 시켰다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엄마한테 뭘 보고 배웠겠어.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 야, 이 미친. 내가 네 아빠 죽고 재혼 좀 했기로써니 지금 네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거리고 앉아있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아서 해준 게 얼만데? 시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핸드백으로 신우이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동안 신우이의 괴롭힘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신 건지 저도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숨겨진 모습을 본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입술까지 부들부들 떨리시면서 신우이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이 비겁한 년아. 내가 니네를 방치했어? 니네 먹여 살리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나가 있을 때 지 동생 좀 돌본 게 그렇게 평생 우려먹을 일이냐고. 내가 너 성인이 된 이후에 준 돈이 몇 푼인데 네 딸내미 젖도 못 댔을 때부터 내가 혼자 다 키워놨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성에 안 차서 너야말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더럽게 놀았냐고. 엄마도 그랬잖아.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걸. 그럼 내가 엄마한테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겠어? 내가 언제 너처럼 더러운 외도를 했어 이거사.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남 탓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입을 함부로 놀리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날린 손바닥에 뺨을 맞고 쓰러졌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에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딸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다. 알았어? 오냐 그래. 짐 잘 쌌네. 이 짐 들고 그냥 그대로 나가.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당장 나가라고. 신우이는 한쪽 뺨이 퉁퉁 붓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짐가방이랑 함께 쫓겨났어요. 남편은 아예 신우이를 끌고 가서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내쫓고 와버렸죠. 그 모습을 신우이의 딸이
현관 옆 작은 방 안에서 다 지켜보았으니 애 속이 어땠겠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제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우이의 이혼 얘기를 망설였던 것도 다름 아닌 조카 때문이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신우이만 내쫓고 조카는 계속해서 집에서 지내고 직접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차피 조카의 학원비나 식비, 생활비는 전부 시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타격을 받을 게 없다더군요. 오히려 신우이가 쫓겨나면서 입이 하나 줄어 이득이라고요. 성인이 되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안 하고 기생충처럼 가족에게 들러붙어 있던 신우이를 완전히 쫓아낸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못난 꼴을 보여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남편 역시 저에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신우이를 볼 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신우이라는 게으르고 뻔뻔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 때문에 어이없게 당하며 착취인 줄도 모르고 착취당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시 보였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였죠. 시어머니가 가정에 관심이 없던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평생 희생을 해도 딸에게 인정은커녕 비난만 듣는데 나 같아도 마음의 위안을 밖에서 찾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이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듣지 못했어요. 몇 번 시댁으로 몰래 들어오려다가 시어머니에게 구두주걱으로 흠씬 맞고 다시 쫓겨났다고 한 건 있었네 하며 시어머니가 들러주셨죠.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조카에게 핸드폰까지 새로 사주시면서 신우이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기 애한테도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건지 조카는 오히려 이제서야 얼굴이 편안해졌고 실제로 전보다 잠도 잘 자고 잘 먹는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방해꾼이 사라지니 더없이 좋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신혼집 정리도 다 끝내고 저희의 취향을 담은 아늑한 우드톤의 집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그제서야 진정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되니까 전에 없던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슬슬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쪼록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